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경제 유튜버 유산함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오늘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10분 동안 정리해 드리면서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미국 주식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사실 여태까지 오늘까지 있었던 상승세가 원래 그 뒷면에는 사실상 bad news is good news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상 뭐 연기금이 위험하다, 혹은 뭐 영국이 위험하다, 아니면은 뭐 크레딧 스위스가 위험하다,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연준이 매파적인 움직임에서 비둘기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 피벗 포인트가 존재할 것 같다라는 예상 때문에 움직임 면이 컸는데요. 자, 근데 오늘 연준 위원들이 그리고 연준 이사가 나와서 사실상 야, 아닌데 우리 오늘 옆으로 비둘기적으로 움직일 게 아니라 매파적으로 움직일 거라는데 경고를 얘기를 해주면서 사실상 오늘 주식시장이 주춤하게 만드는데 아주 큰 일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여러분들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오늘 쿡 연준 이사가 나와서 했던 말이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에반스 총재가 얘기를 한 게 사실상 저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에반스 연준 총재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원래는 대표적인 비둘기파의 수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예 대놓고 아니 우리는 매파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발언들을 굉장히 아주 세게 얘기를 해줬어요. 가장 그 세게 얘기해 주신 부분을 조금만 다뤄보자면, 첫 번째로 얘기하신 부분이 우리는 내년 초까지 금리를 4.5에서 4.75%까지 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 수치가 원래는 점도표에서도 최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수치거든요. 사실상 우리는 금리를 이 비둘기파의 수장이 매파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최대한 매파적으로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음 미팅에서 0.75인지 0.5인지 결정할 거라는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대차 대조표를 3년 안에 완전 축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말 뜻은 뭐냐? 연준이 가진 자산을 우리는 열심히 팔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돈을 더 많이 흡수하겠다라는 소리예요. 3년 동안 우리는 열심히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거고 우리는 돈을 조금 더 열심히 자산시장에서 빨아들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둘기파의 수장이 얘기를 한 말이 매파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비둘기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근거가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 연준 위원들이 대놓고 우리는 매파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에반스 총재뿐만이 아니라 카시카리 총재와 메스터 총재도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아예 대놓고 피벗 포인트가 우리가 매파적인 부분에서 비둘기적으로 돌아서는 부분은 우리는 아직 그곳까지 도달하기는 너무나 먼 길을 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좀 먼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장에서는 여태까지는 비둘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연준이 비둘기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런 매파적을 발언을 하다 보니까 사실 주식시장에는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태까지 올랐던 상승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의 여지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주가가 버텨주는 이유도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 이야기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아졌습니다. 자, 이게 원래는 배드 뉴스잖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아졌다는 소리는 실업률이 높게 나올 여지가 있다는 건데, 자, 일단 예상치가 203K였고요. 20.3만이었고, 그리고 실제가 219K가 나와주면서 사실상 예상치의 10%보다 10% 정도가 높은 수치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야기해주는 뭐냐? 내일 나올 실업률이 오를 것 같다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연준이 보다 비둘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되고, 그리고 사실상 임금 상승의 스파이럴이라고 하죠. 회오리 같은 임금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막혀지면서 사실상 연준이 비둘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CPI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CPI 데이터가 대부분들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8.1%고요.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원래는 8.3%였습니다. 자, 근데 이게 8.1%보다도 더 낮게 나올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사실상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가가 75불까지 9월 동안 75불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유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넘어가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원래는 1달러 하나로 햄버거를 1,000원짜리 햄버거를 하나만 사 먹을 수 있으면 자 인제는 1달러당 1,500원이 되면서 1,000원짜리 햄버거를 1.5개를 사 먹을 수 있게 되면서 1달러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지면서 사실상 이게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게 되는데 일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사실상 9월 인플레이션은 아주 굉장히 좋게 낮게 나올 여지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 데이터가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니까 사실상 투자들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씩 멈칫거릴 수밖에 없죠. 연준은 매파적으로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지만 CPI 데이터 잘 나오고 실업률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계속 자신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잘 버텨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시장에 좀 불확실성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일단 연준 위원들이 대놓고 매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준의 가장 우선순위는 지금 당장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겁니다. 근데 9월 달 인플레이션 하나가 잘 나왔다고 해서 10월 달이 잘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심지어 10월 달 인플레이션이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고 연준 위원들은 결국 기대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선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의 마음속은 알 수 없지만 결국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이상 시장의 불확실성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유, CPI 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9월 데이터는 잘 나올 수 있을 여지가 있지만 10월 데이터는 반대로 너무나 CPI 데이터가 잘 안 나올 여지가, 높게 나올 여지가 너무 많아요. 자, 첫 번째는 유가가 다시 폭등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오펙에서 200만 배럴의 감산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상 바이든과의 갈등을 키워나가고 있고 바이든도 그냥 여기서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라는 식으로 노펙 법안을 발표를 지금 당장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둘 사이의 갈등이 진행되고 오펙 플러스에서 사실상 배럴당 100불의 가격을 원하는 이상 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행복 회로를 돌리기에는 조금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10년물 금리가 다시 또 폭등하고 있었습니다. 자, 10년물 금리가 원래는 3.6%에서 4%를 찍었다가 또 뭐 영국이 우리 열심히 우리 그 감세 정책 폐지할게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또 10년물이 많이 내려와주고 연준이 비둘기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생각들 때문에 10년물이 4%를 찍고 3.6%까지 다시 하락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 10년물 채권이 다시 또 폭등하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3.8%를 찍어주면서 채권 시장이 연준이 이거 계속 비둘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맞아? 라고 고민을 하면서 사실상 10년물이 다시 올라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지표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모기지 금리도 우리는 여러분들 집중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자, 제가 여기 오른쪽에 제가 그래프를 하나를 띄워드렸는데 자, 오른쪽 위에 있는 그래프는요.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고요.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는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의 그래프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시면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고 사실상 우리 부동산계에서 얘기를 하는 말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나 모기지 금리는 10년물 금리를 따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두 그래프는 사실상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9월 달 들어서 디커플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디커플링이 일어나는데 자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10년물 금리가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의 10년물 금리가 9월 후반에 들어가지고 폭락했음에도 4%에서 3.6%로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디커플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은행들은 사실상 연준이 매파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일단 기본 베이스를 깔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품에 대한 대출 금리를 설정해놨다는 소리예요. 그 말 뜻은 은행들은 최대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들은 말은 비둘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신들의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이자 상품에 대해서는 원래 10년물 금리를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낮추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우리는 연준이 매파적이라는 베이스를 깔고 가겠어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은행들의 반응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정보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거시적인 뉴스는 이걸로 끝났지만 각각 개별주 소식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미주은행에서
목표 주가를 391불에서 370불로 하향하는 안 좋은 뉴스가 있었지만 반대로 오늘 좋은 뉴스도 하나가 있었어요. S&P에서 테슬라의 채권 등급을 BB 플러스에서 BBB로 2단계나 상승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위터 일론 딜에 관해서 아직도 깨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월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라도 은행에서 제대로 된 자금 서포트를 받지 못하면 $1빌리언을 내면 아직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트위터에서는 아직 재판을 캔슬시키지 않고 반대로 일론에 대한 딜도 아직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를 전해드리면 AMD가 장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을 경고를 냈어요. 원래 시장의 컨센서스가 $6.7빌리언 였는데 이게 실제로는 $5.6빌리언로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장 마감 후에 소폭 하락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자, 무튼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성장하는 경제 유튜버 유선함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 소중한 의견 꼭 채팅창이나 댓글에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유선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